여기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책에 보시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서비스 아트 코리아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핵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자유주의. 사실은 하나님 신적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바탕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태도.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태도 그리고 개인을 주세요. 개인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태극기 집회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세력이 결국에는 그 집단, 그 구호와 슬로건에 의존을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설득력이 점점 떨어져요. 개인에 대한 설득력이. 그래서 그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우리 논리 개발이 안 되게 돼요.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끼리의 구호 선동과 그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기 뒤에 이렇게 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민주 체제가 뿌리내릴 수가 없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강림을 했다는 거고 소화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겠구나. 그 중간에 우리가 싸울 수는 있어도 뚜렷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치우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53년에 정전협정이 되고 열흘 만에 서명서를 내놓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북한의 구출에 있다. 통일이라는 말도 아예 안 쓰셨어요. 북한 주민들의 구출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국민의 목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지키고 있다면 그 목표의식을 뚜렷이 한다면 우리가 자유민주적인 그런 토대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민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렸죠. 선경제후통일이라는 명분으로 가면서 잃어버리는 마당에 북한에서는 뭐를 심어줬어요? 우리 평화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을 보낼 때 평화라는 단어 하나 들려보냈어요. 평화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탕트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중 핑퐁 디플레 키신저가 막 중국하고 대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는 가져가라. 우리가 북진 통일은 이제 안 하겠다. 평화라는 단어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후락이 자기 욕심에 김일성과 얘기를 하다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뭐죠? 평화 플러스 민족과 자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민족과 자주. 민족과 자주 우리말로 풀면 뭐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예요. 결국에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이미 서명을 다 하고 온 거예요. 합의를 하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하겠다고. 너무나 화를 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지. 이게 들어와도 지킬 수 있겠지 하고 서명을 한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세 가지 기치가 민족 자주 평화라는 그 기치가 아직까지도 남북 평화 남북 통일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에 다른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취임 선서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동맹보다 그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입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부정을 하게 되고 민족 중심적인 사고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6.15, 14, 판문점 이렇게 이것이 문서화되는 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해방이라는 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한을 버리고 우리가 보수주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반공 버리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토양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가장 맞는 체제는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목표의식, 이승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목표의식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진리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끝난다 그랬는데 왜 안 끝났지?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질문이나 토론 있으시면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코멘트였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이충근 박사님이나 이 송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하고 조갑전화 황창수 이분들의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평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좀 이렇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군축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8개월로 줄인 거, 이것도 군축이죠. 그다음에 무슨 뭐 휴전선에 있는 뭐 사단수를 줄이겠다. 또 무슨 뭐 우리 공격적인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보고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논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학문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더라도 저쪽에서 뭘 하나 하면 쟤네 잘하는 말 있잖아요. 단계적 동시적.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마저도 좀 학문적으로 그게 바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감축 정책은 그 어느 이론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오로지 주사파 이론으로만 해석이 되는 행태라서 이것은 국제 정치에서도 말이 안 되는, 완전히 그거는 국가 얘기를 포기한, 국가가 국가 얘기를 포기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에서도 대놓고 이제 말을 하자니 이 내정 간섭처럼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해외에서도 이제 그 PC들에게 이제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당연한 진리들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있지만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죠.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국가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 주체 인카네이트 수령,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18개월 줄이는 거. 그리고 저기 화천이랑 속초에 거기에 물리잖아. 이런 게 어딨어. 이 군을 물리잖아요. 군을 DMZ에서 물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더 해도, 더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화기를 더 해도 모자를 파네. 거기 한 5배인가 7배인가 더 그 화력이 집중돼 있다고 하죠. 더 해야 되는 모자를 파네. 물린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순진해서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순진해서 그런다, 순진해서 그렇다고 쳐도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는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주체 사상,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쳤던, 속삭였던 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북한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세력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정착오로나 뭐 어떤 이론으로나 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경제 정책에서 안보가 너무 심각한데, 안보는 무슨 보수들의 어떤 그런 꼴통적인 이미지를 그쪽에서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수구적 대북관 뭐 이런 말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자신 있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제에서 있어서는 이 자기 이제 주호주머니가 영향을 받으니까 젊은이들이 쉽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저희 고대에서도 대학생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니 방학을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죠. 아니, 최저임금 돼가지고 좋아했어요 다들. 왜냐면 어휴 10,000원이야 이제. 좀만 받으면 10,000원이야.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 뽑아주려고 했던 그 슈퍼에서도 다 안 받아요. 직접 하겠대요 다. 그리고 물가가 코카콜라 다 오른 거 아시죠? 100원씩 다 올랐고, 도시락 다 올랐고, 우편부 이 서비스 배송하면서 알았는데 우편부 다 1,500원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150원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다 타격을 받고 있고 7월 29일인가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는 무너지는데 경제가 무너져서 그 공백을 그냥 지금 자한당 지도부 껍데기 보수들이 그거를 그냥 거저 먹기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수주의를 또다시 그 세력한테 넘겨주고 젊은이들을 그냥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그 보수한테 넘겨주는 게 맞느냐. 지금 이 기회가 생겼는데 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냥 넘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을 뭐 갈아엎든지 하여간 이 새롭게 보수주의를 새로 한번 가치관을 정립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트럼프는 글쎄요. 그쪽 이충근 박사님 쪽과 또 조갑재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이쪽 황장수 이쪽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있는데 사실은 뭐 둘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출마 선언하고 또 유세할 때 했던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핵 개발해도 된다. 북한 핵 개발해도 된다. 우리만 떨어나면 돼.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군들만 피해 없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핵이 아니라 ICBM이 우리 도달하는 거. 그리고 SLBM, 잠수함 미사일. 그것은 미국 영해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두 개만 우리가 확실하게 폐기되는 거 보면은 핵이 있든 말든 그러니까 제2의 에치슨 라인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유세 때도 그랬고 이번에 평화협정이 아니라 미북 선언에서 드러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트럼프는 충실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있는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 초창기에 지금 극우 세력 혹은 화이트 슈프리미시스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라면은 상당히 우려가 됐을 텐데 이후로 2016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정권이 정말 신기하게 교체가 돼요. 스티브 배넌 같은 그런 세력들이 나오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진짜 보수주의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주의 대문자 컨서베티스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젊은이들 내셔널 리뷰로 훈련받은 그 60년대 샤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서 단체가 하나 설립이 돼요. Young Americans for Freedom. 자유를 위한 젊은 미국인들이라는 단체가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Young American Foundation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가장 큰 진보 보수 포함해 다 해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정치 대학생 포럼이거든요. 미국의 YAF라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가 펜스도 거기 출신이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프 세션 이번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수주의 원형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정말 개인이 회심을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행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한국을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관 중심의 자유민주 가치 중심의 세력들로 지금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북 선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것이 제2 에치슨 라인을 그릴 정도로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현실주의적으로 보더라도 제2 에치슨 라인을 그려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가 확고해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도 전략적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주의적으로만 봐서도 국제정치에서 봐서도 에치슨 라인 다시 그릴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지금 가장 큰 함정은 가장 큰 구멍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구멍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겠다 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북폭하고 대한민국에도 아예 그냥 갈아엎기를 난폭까지 하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정 간섭이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 객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쪽에나 저쪽에나 치우치지 않,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를 맹신해서도 안 되고 국제 정치에서도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으니까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트럼프 저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보수 내에서의 그 가짜 세력들을 걸러내듯이 저건 가짜 보수야 위장 보수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차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형의 가치 중심적인 그 원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미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트럼프 한 사람의 어떤 말이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진중하게 차분하게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리 해리스가 임명된 것만 봐도 그래도 북한을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단지 큰 걸림돌이 문재인 정부인데 그건 사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에도 얘기했는데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확고하게 정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좌파 전체주의 세력,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창조의 섭리와 반하는 이런 세력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좌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의가, 자기 의가 도출이 되면서 신앙까지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도 분노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다.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우리 세상을 보시면서 우신다는 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고 예수님보다 더 슬퍼한다라는 그런 자만,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지금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선교적인 관점,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이 개화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단지 유일하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송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또 다른 유토피아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그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잊지 않았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의 회복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미성교회 이후로 다미성교회가 한창 휴거 난리를 쳤잖아요. 10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 놓고선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나 신학교에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엄청난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은 사실은 악한 영이 principalities of this world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희망은 교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너무나 단순한 복음의 진리인데, 이게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태극기 집회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데자부 쓰면서 막 화나가지고 막 열받아서 막 쓰다 보면 막 그 사람들 막 저주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지가 않고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의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저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정말 크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상 회심하면은 기쁘지가 않은, 뭔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셔널 리뷰가 시작된 계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셔널 리뷰가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런 많은 공화당의 정치인들을 배출해서 보수주의 가치를 현실 정치에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그러한 좀 지속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내셔널 리뷰가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정치인들 배출하고 그 정당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한국말 그 황성준 위원 그 사설의 그 책 있죠, 보수주의의 여행. 거기에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 중에 그것을 이제 요약해 놓으신 것을 봤고 그랬는데, 보니까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갖춰요. 제가 예일에서의 신과 인간 그 책을 쓰고 이제 그게 붐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지속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1953년부터 2년 동안 약간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재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제 부모님이 또 유명한 그 공화당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모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돈입니다. 자금. 이게 사실은 광고비도 그렇고 이 바이위클리 미래한국도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 유지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다 2년 동안 섭외를 한 거예요. 이것이 처음 시작했다가 힘이 빠져버리면은 이건 정말 또 어려운, 회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탄탄하고 필진들이, 제대로 된 필진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인 란드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쳐내야 할 그런 세력들, 무신론자,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쳐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공하려면은 보통 강한 확고한 보수주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진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까먹었다. 그 위트네스, 증인이라는 책 쓰신, 전향하신 미 공산당원이었다가 전향하시고 위트네스라는 책을 통해서 폭로하셨던, 그러니까 황성준 위원 같은 분들이죠. 미국에 그런 분들을 섭외라고, 돌아설 수 없는, 그러니까 좌우나 치우치지 않을 만한 정말 확고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인 란드 같은 무신론자들도 기고를 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고, 딱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학술적으로 잘라낼 수 있을 정도의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55년부터 60년대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분파돼가지고 내셔널 인트레스트 그때 나중에 생겼지만 스펙테이터 생기고 여러 가지 잡지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보수주의의 그 운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갈려나가는 과정도 트루스 포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때문에 지금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자기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세력들. 근데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계속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레이건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략적으로 딱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미국에서 절판된 책들이 많아요. 그 황성준 의원이 연구하셨던 공부하신 책들에. 그래서 황성준 의원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원서들을 좀 찾아서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셔널 리뷰 한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 가치를 정립을 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YF, 샤론 선언문, 샤론 선언문을 낼 때 90명이 모였잖아요. 90명들 간에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God-given rights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God-given rights. 근데 이 God-given이라는 말 때문에 그 90명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샤론에서. 그 샤론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샤론 스테이트먼트의 샤론. 그 윌리엄 버클리 집에서
하나님이 웬 말이냐.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무신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을 내세웠을 경우에 우리가 대중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 아니다. 좌우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게 맞다.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 그 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55년도 11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0년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God given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최초의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쓸 때도 그 논쟁은 여전했다는 거죠. created equal이냐 아니면 그냥 born equal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선언문은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유엔 선언이나 인권 선언문이나 Bill of Rights 나중에 문헌들을 보면 그냥 본이라고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이 원래 그 최초였는데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미국의 가치관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크리에이터를 아예 God이라고 명확하게 God given right, creator endowed right에서 더 넘어가서 God given right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나 뭐 유대교, 불교 이렇게 딱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때부터 그것은 또 하나의 또 신정 정치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이터 혹은 갓 대문자 갓지 대문자 갓이라고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종교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모든 종교들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일해요. 어디에도 창조주를 인정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그 보수주의의 기본 태도가 결국 유대 기독교, 유대오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 바탕 하에서만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체제라는 거. 그리고 보수주의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 왜냐하면 이승만이 말씀하셨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라이트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그 본질적인 그 원리. 그건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 존재 없이는 납득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 한국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트루스 헤럴드.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될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더 길어진다. 이거는 어차피 미국 가고 이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많이 치고 나가가지고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근데 너무 정리를 잘해줬어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맙고 오늘은 그냥 날이니까 방송 되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해보죠. 그리고 최정훈 탈북민 이 사람 석사가 나이가 좀 있으세요. 40대인데 북한에서 회령에서 의사 하시다가 탈북하시는 분인데 아주 열심히시고 뭐 전투적이신 분이시죠. 그분도 써주셨고 이주천 교수님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유일하게 보수라고 할 수 있으신 고려대 졸업생이 73학번이고 동국대였나요? 그 교수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올해 은퇴하신 이주천 교수님께서 써주셨고 정규재 주필님께서 75학번 철학과입니다. 써주셨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왜 웃는지 아실 거고 그리고 김수인 자매님 여기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미스터를 구상하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스터디에서 또 나눴던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보수주의라는 그 말의 원형을 찾아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의도와 가까운 기고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지문 교수님 아시죠? 조선일보에 거의 매주 칼럼을 내시는데 80년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내 대장부는 2명밖에 없다. 이인호 교수와 서지문 교수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놓고 용감하게
정권에 대해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내 대장부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독보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80년대 있으면서 그 당시 운동권 아이들의 그 심리 이런 것들을 좀 폭로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조선일보에 그 기고하시는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학 원래 인문학 그 전공이기 때문에 영어는 문학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내용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당시 자신이 생각했던 교수 활동하시면서 생각했던 80년대 운동권들을 보면서 가졌던 우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책, 반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좀 길지만은 서지민 교수님 글도 되게 재밌어요. 네. 나중에 한번 초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트루스 포럼에. 네. 진짜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미국에 그리고 가서는 미국 가서 5년이에요. 4년에서 5년. 긴데 뭐 계속해서 대자보도 쓸 거고 계속해서 그 고려대 트러스트 포럼 관제지도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할 거. 옛날에 뭐 임종석, 우상호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미국 언론, 미국 여론에 어떻게 해서든 기고를 하고 학술지에 투고를 하고 하는 것도 또 세미나인데 당당하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 타라오 교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하고 계신데 같이 힘을 드릴 겸 그거를 아마 DC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고도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동하면서 저도 처음에 느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내셔널 리뷰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다는 게 사실 잘하는 작업들, 정말 이렇게 이념차별주의자를 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보수주의 가치를 이렇게 지향해 나가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리고 황선중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수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게 사실 이렇게 우파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보수주의자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수주의적 가치, 기독교적인 보수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또 구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이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트루스 포럼의 기본적인 인식, 여기 90페이지 보면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러니까 극복, 그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리고 또 그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 이렇게 교회에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바로잡는 게 사실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지향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두 번째 북한의 해방, 이것을 위한 미국과의 가치 동맹. 우리가 맹목적으로 미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가치, 그 가치를 이렇게 존중하고 우리가 그 동맹하는 거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미국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그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내면의 기저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식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번째 기독교적 가치.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성의 지향점인 것 같아요. 지향점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샤론 스테이트먼트처럼 지금 이렇게 쌍자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은
그 툴스 포럼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방향들을 좀 더 이렇게 정치하게 정리하고 이 사회에 이렇게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쓰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툴스 포럼에서도 이게 저도 이게 그 어렴풋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책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평도 대표한테 큰 박수.